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늙어서 놀고 싶은 노세입니다. 좋아, 잘 가고 있어? 청약하는 거 안 하려고 했는데 봤는데 많이 들어오시더라고. 청약하는 걸로. 그래서 네, 유튜브 성장을 위해서 구독자를 좀 모으기 위해서 할 필요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청약된 관련 카테고리를 따로 만들어가지고 그쪽에는 청약을 좀 담아두고, 청약을 좀 생각하시는 분들은 보셔도 좋을 것 같고, 아니신 분들은 이제 패스하면 되니까. 오늘 말씀드릴 아파트는 고덕 강일 제일풍경채라는 아파트예요. 제일풍경채. 제일건설에서 하는 건데 브랜드 이름이 풍경채죠. 아무래도 좀 급수가 좀 떨어지긴 하지만 위치가 괜찮으니까 한 번씩 넣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, 근데 청약 가점이 기본 한 60점 이상은 돼야 될 것 같은데, 추첨제도 노리는 게 방법이에요. 추첨제가 85제곱미터 초과 부분에 대해서 50%는 가능하긴 한데, 이게 이제 분양가가 너무 비싸 버리니까, 그리고 중도금 대출도 안 나오고 현금 부자들만의 잔치죠. 그래서 우리 형들은 저처럼 돈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추첨제는 힘들 것 같고, 그래도 추첨제 노리시는 분들은 그거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가끔 보니까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서 돈 많으신 분들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그분들은 추첨제 노려보는 것도 괜찮으니까. 말씀드릴게요. 고덕강일 제일풍경채 아파트. 예, 이래요. 이렇게 짓는데, 와, 요새는 꽤 이렇게 이쁘게 지어요. 그쵸? 디자인을 되게 이쁘게 만든 것 같아. 요 앞에 이제 대로고, 여기 앞부분을 상가인가? 뭐, 이렇게 좀 만들고, 27층까지 이렇게 짓는데요. 780세대. 굉장히 이쁘게 짓는 것 같아. 아니, 얘네들이 급한 게, 아직 뭐 평면도나 이런 것들이 안 나왔어, 하나도. 그냥 타입별로는 나왔는데, 평면도는 하나도 안 나왔어. 왜냐면, 2월 19일 이후에 모집 공고문을 내게 되면, 실거주 요건을 2년, 3년 채워야 되다 보니까 그거를 좀 피하기 위해서 급하게 내놓고, 평면도는 나중에 이제 공급할 예정인 것 같아요. 나중에 보여주겠죠. 그게 제일 커요. 그렇게 하게 되면 아무래도 청약률이 좀 많이 떨어질 것 같아가지고 급하게 좀 내놓은 게 보여요. 입지를 좀 말씀드릴게요. 위치가 여기죠. 고덕동인데 여기를 조그만하게 택지식으로 개발을 하고 있어요. 현장에 가봤어요. 이따가 현장 갔다 온 영상도 올려드릴게요. 여기를 좀 개발을 하고 있고, 바로 이 구역이죠. 요 블럭인데, 그리고 여기는 이제 공원을 조성을 하고 있고요. 여기에 이케아가 들어오죠. 그리고 고덕밸리라고 해가지고 이쪽을 좀 업무 시설로 구축을 할 것 같아요. 네, 이런 식으로 개발이 될 예정입니다. 공원도 좀 만들고. 위치야 뭐 강동이니까 워낙 좋고, 주변에 좀 아파트를 한번 볼까요? 이제 건너편에 고덕 그라시움이라고 있는데, 요게 매매가가 제일 적은 게 16억 3천만 원에 나왔어요. 16억 3천만 원에 거래가 된다면, 요 시세가 형성이 된다면, 여기는 위치가 조금 떨어지긴 하니까 2, 3억 빠지는 14억, 15억 이렇게 형성되지 않을까요? 84제곱미터 기준으로 해서. 그리고 여기서 여기까지가 상일동역까지 아예 못 걸어갈 정도가 아니에요. 한 몇 미터야? 600m, 700m 정도 되기 때문에 충분히 걸어갈 수 있는 역세권이고, 그리고 이쪽으로 해가지고 9호선이 연장이 되죠. 샘터공원, 이쪽으로 샘터공원역이 생길 예정이고, 그것까지 생기게 된다면 9호선이야 워낙 호선이 좋으니까, 노선이 좋으니까 요거까지 이용할 수 있게 되고, 그리고 간혹 몇몇 부동산 커뮤니티에 계시는 말들에 의하면, 그분들 말씀에 의하면 여기 고덕역, 상일동역, 여기 샘터공원역 트리플 역세권이라고도 갖다 붙일 수도 있고 여기가 이제 5호선이 직결화 될 예정이잖아요. 직결화는 원래는 여기서 5호선을 타면은 여기서 이렇게 왔다가 강동역에서 이렇게 넘어가야 됐어. 이쪽으로 가려면. 근데 그게 직결화가 되면 여기서 타고 한 번에 넘어가게 되니까, 그게 왜 좋냐면, 뭐 이제 만약에 3호선을 이용한다 생각을 했을 때 바로 이쪽에서 5호선을 타고 쭉 내려와서 5금역에서 3호선 환승도 가능하고, 3호선 타고 수서역까지도 갈 수 있고, 수서 SRT도 가능하고, 좋아요, 위치가. 그리고 제가 가봤는데 잠실역에서 뭐 15분? 안 막히면은 이렇게 올림픽대로 타고 가가지고 이쪽으로 빠져가지고 쭉 빠지니까 금방이더만. 이쪽이, 이거 그냥 제 생각인데, 이쪽이 지금 철도기지인데 이 철도기지를 나중에 언젠가는 또 개발을 하지 않을까? 공공의 이익을 변장관이 좋아하는 거 있잖아. 공공의 재개발, 공공이익. 저희는 공공 재개발을 하겠습니다. 네, 여기도 이제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뭔가 개발하지 않을까? 그건 먼 나중의 일이지. 5호선이 정말 나중에 이제 연장이 돼가지고 여기 하남까지 들어오게 되는데, 뭐 이쪽에다가 철도 기지를 옮긴다면은 개발을 할 수도 있긴 한데, 그건 정말 안 될 것 같긴 하다. 그냥 막연한 생각이에요. 그리고 이쪽이 이제 초등학교가 있는데, 요 앞에 대로더라고요. 한 7, 8차선 정도 되는데, 여기 조금 애매하긴 한데, 여기를 육교를 놔줄라나? 모르겠지만, 어쨌든 좀 초등학교 보내는데 약간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지만, 그래도 워낙 위치가 좋고, 주변이 이게 택지 개발식으로 조그맣게 미니 신도시로 개발이 되다 보니까 점점점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장소임에는 분명한 것 같아요.
모집 공고문을 봅시다. 일단 체크해야 될 거는 특별공급은 2021년 3월 3일에 수요일에 청약을 할 예정이고, 그리고 1순위는 2021년 3월 4일에 예정이에요. 일반 2순위까지는 가지도 못할 것 같고, 당첨자 발표는 2021년 3월 12일에 당첨자가 발표될 예정입니다. 타입이 엄청나게 많아요. 뭐 84 A, B, C, D, SA, SB, SC, SD, SE 되게 많아요. 되게 많고, 이러다 보니까 공급하는 세대수도 굉장히 적어가지고 이럴 경우에는 눈치 싸움이 엄청나게 심할 수도 있겠죠. 다들 그렇게 생각을 할 텐데 60점 미만으로는 당첨되기도 힘들 수도 있겠지만 그냥 소신껏 한번 넣어보세요. 넣어보셔가지고 당첨되면 좋은 거고, 당첨 안 되면 어쩔 수가 없는 거고 일단 넣어보는 거지. 그리고 100일 A, B, C, D 이렇게 좀 있고요. 100일은 82세대, 37세대, 76세대, 24세대 이렇게 있네. 일반 분양 세대수가 좀 있다 보니까 이거를 수첨제로 넣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. 현금 있으신 분들은. 분양가는 대충 보자면 84A 기준으로 해가지고 중층 이상 분양가가 8억 8,100만 원 정도 되죠. 그리고 제일 비싼 게 8억 9,900만 원. 이게 딱 봐도 9억이 넘어갈 경우에는 중도금 대출이 안 나오다 보니까 다 9억 미만으로 설정을 했겠죠. 대신 뭐 발코니 확장 비용이나 에어컨 뭐 설치 비용 이런 것들에 좀 더 많이 비중을 뒀을 거예요. 분명 그랬을 것 같고, 계약금이 20%네요. 이거 잘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아요. 계약할 경우에 20% 계약금을 내셔야 되고, 계약금 1차를 지급을 하고 그 다음에 중도금 대출은 40%까지 나오죠. 잔금이 20%다. 그러니까 만약에 당첨이 되면 약 한 40%의 비용은 좀 필요하겠네요. 40%면 8억 기준으로, 9억 기준으로 봤을 때 4, 9, 36, 3억 6천만 원 정도가 필요한 거죠. 당첨이 돼도 문제인 게 3억 6천만 원이 이제 현금으로 있어야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금 계획을 잘 따져보신 다음에 접근을 하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. 101제곱미터 같은 경우에는 분양가가 뭐 10억쯤 되네요. 10억이 되니까 80% 중도금까지 포함해가지고 80%가 필요하니 8억이 필요하겠네요. 8억이. 비싸다. 만약에 무주택자라면은 어차피 뭐 1순위가 되려면 무주택자여야 되고 2년 이상 되어야 되는데, 무주택자고 한 60점 이상쯤 된다면 애초에 60점 이상이 된다는 말 자체가 연령이 조금 있으시다는 거고, 연령이 있으시다는 거는 그만큼 돈을 좀 많이 모아놨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하니까 그분들은 무조건 넣어보시는 게 좋고, 그리고 당첨이 되든 안 되든 가점이 낮다, 그리고 현금 여력이 조금 되신다 한다면 무조건 넣어보세요. 우리 현금 여력이 많이 된다고 한다면 101제곱미터를 넣는 것도 완전히 추천을 드리고요. 자금 계획을 잘 짜셔야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2월 18일에 모집 공고문이 나왔기 때문에 요거는 바로 전세로 가능해요. 전세가를 봤더니 주변에 이제 고덕 그라시움 아파트 같은 경우에 전세가가 낮은 게 이제 8억에 설정이 돼 있어요. 실거래는 작년 11월에 7억 2천만 원이 거래가 됐고, 그러니까 8억에서 8억 5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충분히 전세를 놓을 수가 있겠죠. 뭐 한 7억 요쯤에는 전세를 충분히 놓을 수 있지 않을까. 그리고 완공되는 시기가 입주 예정도 없네. 뭐 3년 정도 잡으면 될까요? 만약에 84제곱미터를 당첨이 된다고 가정을 하면은 3년 뒤 입주를 할 때쯤 될 경우에 분명 84제곱미터가 한 15억 이상이 넘어갈 것 같아요. 지금 흐름으로 보면 충분히 넘어가죠. 그럼 15억이 넘어가면은 집담보대출이 안 나오잖아. 그치? 그러면 입주가 힘들 수도 있어요. 9억 정도를 오로지 자기 자금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니까. 중도금 대출 상환을 해야 되니까. 그래서 그때쯤 돼가지고 다들 전세로 돌릴 것 같아요. 걱정할 게 없는 게, 전세는 물론 뭐 전세가 조정을 살짝 받을 수는 있겠지만 충분히 7억 정도는 받을 수 있기 때문에, 얼마야? 중도금 대출까지 하면은 60%, 68, 48, 4억 8천만 원. 충분히 중도금 대출이랑 잔금 상환은 가능하죠. 그 전세를 받아가지고 그걸로 상환이 가능하니까. 그래서 입주나 이런 거는 좀 따져보지 마시고 일단 넣어보시는 게 중요하고, 당첨이 되면 그 집담보대출이 안 나온다 하더라도 전세금을 받아가지고 그걸로 메꿀 수가 있으니까 살지 안 살지는 그 나중에 생각을 하시고, 어차피 전매 제한이 8년이에요. 당첨 발표일인 2021년 3월 12일부터 8년 동안 전매가 제한이 되니까 2029년까지 못 파는 거잖아요. 그 안에 뭐 전세 손바뀜 좀 하고, 과연 이 LTV나 아니면은 DTI 이런 것들을 풀어줄 수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때 가서 입주하는 걸로 좀 생각을 한 다음에 우선 당첨이 되고 그때 생각을 하셔도 괜찮습니다. 그리고 신혼부부 특별공급 같은 경우에는 84제곱미터 이하까지 특별공급은 가능하니까 잘 따져보신 다음에 신혼부부 특별공급으로 넣으실 분들은 좀 넣어보세요. 이 웃긴 게, 모순인 게, 신혼부부 특별공급이 혼인신고한 이후로 7년 이내까지가 신혼부부 특별공급이잖아요. 그러면 과연 일반적으로 결혼을 했을 때 가정을 하면은 뭐 40쯤 됐을 때까지 신혼부부 특별공급이 가능하다는 건데, 40까지 와, 이 9억이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싶기도 합니다. 그래도 노려보는 게 좋겠죠. 반면에 그 역으로 생각하면은 신혼부부 특별공급 애가 한 명 있다고 가정했을 경우에 당첨될 확률도 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신혼부부 특별공급 전형에서도 소득 제한이 있는데, 제가 요거 올려드릴게요. 이 소득 제한도 웃긴 게, 이만큼 소득, 말이 되나?
이만큼 소득 있는데 분양가 9억을 낼 수 있는 여력이 된다? 이게 모순 아닌가? 그럼 너라는 거야? 말라는 거야? 1순위 중에서도 서울에 2년 이상 거주하셨던 분들이 50% 우선 공급 대상자가 되니까 그분들은 꼭 넣어주시는 게 좋고, 그렇게 선별을 한 다음에 나머지 50%에 대해서 나머지 이제 50% 탈락한 사람들과 뭐 경기도 인천 거주하시는 분들 간에 이제 경합을 하는 거니까 가점제로. 발코니 확장 비용을 보면은 84A가 990만 원 정도나 되네. 그러면 84B가 390만 원 정도고, 당연히 이제 84A가 많이들 선호하는 그런 판상형이라서 발코니 확장이 굉장히 많이 되나 봐요. 당연히 그럼 84A로 많이 몰릴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, 야, 만만치가 않네. 얼마야? 9억 잡고 10억 잡고 그다음에 시스템 에어컨까지 설치를 한다고 하면은 10억, 11억, 11억까지도 그냥 넘어갈 수 있겠네요. 분양가가 9억이잖아요. 근데 주변 시세가 15억 은 충분히 갈 것 같으니 당첨이 된다고 한다면 6억은 거저먹는 장사고 안전마진이 충분히 확보가 된 이런 상품이다 보니까 어떻게 해서든 넣어봐야 돼요. 뭐 내가 지금 생활권역이 마포 아니면은 저쪽 강서 쪽인데 마곡지구 이쪽인데 내가 굳이 넣어야 되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, 서울에 2년 이상 거주를 했다 그러면 그걸 활용해가지고 무조건 넣어보세요. 뭐 청약 가점 40점이든 50점이든 나는 당첨되기 힘들 것 같아 라고 한들 일단 넣어보세요. 그 다음에 운에 맡기는 게 좋아요. 가끔 내가 사는 근처에다가 청약을 넣고 싶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, 그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되고, 일단 우선 대상자가 된다면 뭐 서울 거주 2년 이상 됐다 이러면 아무데나 일단 넣어봐야 돼요. 신축 아파트는 청약을 무조건 넣어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생각을 해보세요. 예, 지금 현장에 나와 있는데 이쪽은 공원이 조성이 되는 곳이더라고요. 저기 안쪽으로 가야 택지개발지구 쪽이 있는데 그쪽은 차 댈 데가 없어가지고 제가 이쪽으로 와가지고 지금 여기서 차를 대고 촬영을 하고 있어요. 그리고 이 앞에 도로가 7, 8차선 정도 되는 좀 대로라서 건너편 초등학교가 있는 게 조금 아쉽기는 하네요. 뭐 육교를 놔줄지 어떨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부모 입장에서는 조금 걱정스러울 것 같기는 해요. 그리고 이 건너편은 이렇게 빌라 단독주택 이런 단지들이 있고, 저기 건너편에 이제 고덕 그라시움이 있죠. 저 아파트가 30평대가 17억 18억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. 그리고 앞으로 쭉 가면은 저쪽에 이제 9호선 4단계로 놓여질 샘물공원역이 들어설 예정이라서 충분히 걸어서 갈 만한 정도 되지 않나? 어쨌든 좋네요. 위치는 이케아가 공사 중이라고 뜨는데 한번 그 현장까지 가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번 이동을 해볼게요. 이쪽으로 들어가야 이케아 뿐만 아니라 이제 택지 개발하는 곳인데 더 이상 들어갈 수가 없네요. 그 공사하는 차량들만 들어갈 수 있게끔 해놔가지고 언덕 쪽에 좀 올라와 봤는데 저쪽에 보이는 건너편이 지금 택지 개발을 하고 있는 곳이고, 이쪽이 오래된 빌라 밀집지대가 있는 곳이네. 아니 오히려 이 앞에 있는 빌라들이 오래돼가지고 여기 더 매력적으로 보이는데? 이런 것만 보여. 만약에 평면도가 나오면은 영상을 뒤에다가 업데이트를 하든 할 테니까 참고 한번 해보세요. 감사합니다.